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아직 돈 뿌리는 상황 그러나 끝이 보인다. 돌아 돌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만 보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 부동산만 오로지 본다. 그거 큰일 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세가 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세를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은 정말 꼭 봐야 되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파라서 대학 가서 집안을 일으켰다. 이런 거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거는 동화죠. 동화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이 이미 결정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그래프인데 잘 아시겠지만 자산의 증가 속도하고 월급의 증가 속도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월급의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면 지금 소파라서 대학 보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거 그거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입니다. 의대 이야기 하는데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지금은 좋은데 반짝 좋은데 시간 지나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돈 벌어 가지고는 답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죠. 미국과 영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다 방향을 정해 놓았고 우리나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가들도 손뼉 치면서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 영국에 있는 자산가들 돈 뿌려라. 그래서 자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져 버리니까 교육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8학군 정말 옛날 이야기죠. 강남 8학군 정말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식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짜 강남, 알짜배기 강남 사람들은 8학군 떠난 지가 옛날입니다. 외부로 유학을 다 보내놓았는데 하다못해 외국인 학교에 다 보내놓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8학군에 진입하면은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로 무식한 생각이고 이미 다 공식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대치동 부동산 앞으로 그렇게 예전만큼 좋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이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 증가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너무 더디고 첫 번째로 월급 증가 속도가 너무 더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 잘하는 순서로 소득이 높은 그 공식도 예전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승리의 공식이 아닌 곳에 돈을 투입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강남에 교육 때문에 진입할 필요는 단 1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산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개미들 털고 가기를 합니다. 한 번씩 급락을 유도해가지고 사람들 거지로 만들고 그 돈을 싹 가져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돈 풀자. 이게 지금 분명한 방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돈을 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돈 풀자. 요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자산가들이 마냥 웃고만 있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걱정을 잘 제어해 온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미국 보시면 풀린 돈에 비해서 달러 방어가 성공적이죠. 돈은 정말로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달러 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파생상품의 승리죠. 금융의 승리입니다. 금융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금융의 기술이 좋아서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달러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모습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하고 중국은 풀린 돈에 비해 부작용이 너무 크죠. 부동산만 과도하게 올랐죠. 위기입니다. 위기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돈을 많이 푼 것은 오히려 미국인데 문제가 터지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터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달러 방어 잘 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산가들도 걱정이 많겠죠. 걱정이 많을 겁니다. 두 가지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월급 증가 속도가 너무 더디니까 자산 증가 속도에 비해서 월급 증가 속도가 너무 더디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인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위협은 그래도 달러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달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돈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겠죠. 여기서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크호스가 맞습니다. 근본이제에서 킹달러로 바뀌죠. 꼴리는 대로, 한마디로 꼴리는 대로 달러 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계에 왔죠. 그래서 흔히들 비트코인은 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저도 인정합니다. 비트코인은 보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별로 우수한 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징성이 있죠. 최초의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왜 다크호스인가? 근본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본이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연동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체계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최고로 가치가 상승할 겁니다. 주식, 부동산 그런 거 비교도 안 되게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크호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승리의 결정 요인 자산가의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 꼴리는 대로 달러 풀어제기는 지금 현 체제보다 비트코인 연동해서 달러 발행하는 그 체계가 자산가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 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바로 바뀔 겁니다. 비트코인 연동 달러로. 비트코인 승리의 결정 요인은 자산가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그렇게 체계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의 투자처는 비트코인이 맞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죠. 사람들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면은 자산가 입장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속된 말로 아도를 쳐가지고 다 들고 있어야지 전환했을 때 이익이 큰데 엄한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이익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체제로 그대로 당분간 끌고 갈 수 있다. 그 확률이 훨씬 높죠.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하겠죠. 비트코인 말고 다른 대용이 되는 다른 코인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체계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는 너무너무 큰 모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총 자산의 1% 미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죠. 투자의 답이 아닙니다. 99% 나머지 자산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부자들은 요즘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가 지금 고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키호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도 없으면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돈키호테죠. 결국 흐름은 미국과 영국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자산가들이 다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된 말로 양털깎기죠. 양털깎기. 내리막 한번 해먹을 것 같은 분위기가 농후합니다. 50.1%의 확률로 아마 내리막 한번 해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달러가 지금 망가지고 있죠. 달러라는 어떤 화폐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돈이 기존 돈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돈이 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실은 자산을 팔아서 현금 들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들고 있는 돈은 똥이다. 그러면은 돈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지금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자산 투자에 대한 해답을 드리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이니까 화폐 장난질에 연동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 거품이 심합니다. 인구까지 지금 급락하는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 거품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손쉽게 살 수만 있다면 미국 부동산이 거의 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선책은 수익률이 높은 한국 부동산 매수가 답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죠. 아파트는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중에서 나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률 높은 부동산이 없다. 그럴 때는 미국 주식이나 수출하는 한국 주식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안정적이나 너무 거품이 심하죠. 미국 주식도 거품이 심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거품이 거의 없고 그래서 수출하는 한국 주식 요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부동산 좀 안다고 확신적으로 부동산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흐름을 정하는 사람들은 저쪽 딴 세상에서 지금 자신들의 생각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은 돈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부동산을 들고 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 사실은
하나 정도는 매수하는 것이 답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